이번 시간에는 스트링 매칭에 대해서 알아보고 스트링 매칭 알고리즘인 KMP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링 매칭 문제에 대해서 정의하겠습니다. 스트링 매칭 문제라는 것은 입력으로 텍스트 T와 패턴 P가 주어집니다. 그랬을 때 텍스트 T 안에 패턴 P가 존재하는지를 찾는 문제가 스트링 매칭 문제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텍스트 T 안에 P가 있는지를 찾는 것은 아니고 있다면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그때 위치는 어디인지까지 찾는 것이 스트링 매칭 문제의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 T가 AB, AB, ABC라고 주어져 있고요. 패턴 P가 ABA라고 하면 눈으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ABA 여기 하나 있고 또 하나 어디 있나요? 그렇죠. 패턴이 겹치면서 세 번째부터 시작하는 ABA가 또 있죠. 그래서 요 텍스트와 요 P가 주어졌다고 하면 그때 스트링 매칭 문제의 답은 패턴 P는 두 번 발생하고 그때 위치는 텍스트 T의 첫 번째와 세 번째다가 이 문제의 해답이 될 것입니다. 이때 저희가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영어에서도 occurrence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발생 혹은 매칭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스트링 매칭은 저희가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비교를 통해서 어떤 대상을 찾는다. 그런 기능을 가진 모든 상황에서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웹 검색 사이트에서 어떤 특정한 정보를 찾는다. 혹은 워드 프로세서 안에서 특정 단어를 찾는다. 이런 경우에 모두 스트링 매칭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보자면 데이터베이스나 DNA, 바이오 인포메틱스라고 부르는 분야들이죠. 그 다음에 침입 탐지, 정보 보호 분야가 해당됩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장 빠르게 찾기 위한 그런 모든 문제들을 저희가 스트링 매칭이라고 부르고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들이 바로 스트링 매칭 알고리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인 스트링 매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예를 보시면 T가 ABCX, ABC, ABCXA라고 주어졌고요. 패턴 P는 뭐라고 주어졌냐면 ABCX, ABCDE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하는 일은 뭐냐? 텍스트의 첫 번째와 패턴의 첫 번째를 왼쪽 선에서 얼라인을 시켜줍니다. 나란히 맞추는 거죠. 그래서 나란히 맞춘 다음에 텍스트의 첫 번째 글자와 패턴의 첫 번째 글자를 비교하는 거죠. 텍스트의 첫 번째 문자는 A입니다. 패턴의 첫 번째 문제도 A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서로 같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 매치되었다, 매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문자를 볼까요? 두 번째는 텍스트도 B고 패턴도 B입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시면 텍스트와 패턴이 첫 번째 자리 매치, 두 번째 자리도 매치, 세 번째 자리도 계속 매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패턴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위치, 어떤 위치에서든 모든 패턴 P가 다 매치되는 경우가 바로 패턴 P가 occurrence 됐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예제에서는 조금 다르죠.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쭉 매치되다가 여덟 번째에서 텍스트의 여덟 번째는 A인데 비해서 패턴의 여덟 번째는 D가 되죠. 서로 다르죠. 이걸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미스매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텍스트의 첫 번째 위치에서는 패턴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미스매치가 발생했으니까 이 위치, 텍스트의 첫 번째 위치에서는 우리가 찾는 패턴이 발생할 수 없어요.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위치에서도 그 자리에서
해당되는 패턴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패턴을 한 칸 이동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첫 번째 문자들을 비교하는 거죠. 텍스트의 두 번째는 B인데 패턴의 첫 번째는 A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미스매치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위치에서 바로 미스매치가 나버립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또 한 칸 옮기는 거죠. 또 한 칸 옮깁니다. 그랬더니 요번에는 C와 A라서 또 미스매치가 났어요. 그리고 또 한 칸 옮겼더니 X와 A라서 또 미스매치가 났어요. 이 과정을 언제까지 반복하느냐? 자, 보시면 텍스트의 끝자리와 패턴의 끝자리가 서로 일치하는 경우. 이거보다 더 뒤로 더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더 이상 비교할 게 없어서 현재 위치가 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끝자리에서는 무조건 미스매치가 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위치에 맞춰서 비교를 하다가 맨 마지막 위치가 서로 맞을 때까지 차례대로 비교하는 것이 기본적인 스트링 매칭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12 텍스트의 A와 패턴의 E가 이제 서로 맞게 됐죠. 자,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 차례대로 내려오면서 비교를 해왔지만 모든 패턴들이 맞아떨어진 경우는 없었죠. 한 번이라도 미스매치가 계속 났었으니까 이 문제에서는 텍스트 T 안에 패턴 P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해답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KMP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MP 알고리즘은 크누스, 모리스, 페럿이라고 하는 세 분의 교수님이 만드신 알고리즘이고요. 이 알고리즘의 기본 아이디어는 비교의 횟수를 줄여서 좀 더 빠르게 스트링 매칭 결과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기존의 방법을 생각해 보면요. 기존의 방법은 미스매치가 발생하면 무조건 한 칸씩 쉬프트를 시키면서 비교를 반복했었죠. 그런데 이 방법을 한번 보시면 한 칸씩 이동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교가 많았던 것을 여러 칸을 옮겨서 비교 횟수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아이디어는 어떻게 하면 패턴 P의 발생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비교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KMP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MP 알고리즘은 SPIP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 함수 값을 이동하는 거리를 계산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SPIP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보면 SPIP라는 것은 패턴 P의 프리픽스와 일치하는 패턴 P 1부터 i까지의 서픽스 중에 가장 긴 길이의 값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있는 건 아닌데 다 아는 단어인데 조금 정의가 힘들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예제를 가지고 SPIP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턴이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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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고 그럴 때 SP6의 값을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SPIP가 뭐라고 했냐면 패턴 P의 프리픽스와 일치하는 패턴 P1부터 I의 서픽스 중에 가장 긴 길이 값이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결국 이걸 돌려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주어진 SP6에서는 P1부터 6의 서픽스와 일치하는 P의 프리픽스가 되는 거죠. 자, 생각해보면 ABC P1부터 6이라는 것은 ABC가 패턴 P의 1부터 6까지가 되는 거고요. 그럼 요거를 한번 서픽스와 프리픽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픽스라는 것은 어떤 접두어죠, 접두어. 어떤 단어나 스트링이 있을 때
앞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서픽스라는 것은 전미어, 전미사라고 해서 스트링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SP6가 ABC, ABC이기 때문에 이거의 프리픽스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ABC, ABC 중에 맨 마지막을 뗀 ABC, AB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이번에 서픽스를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앞에 첫 단어를, 아니 첫 글자를 떼는 거죠. 첫 글자를 떼면 어떻게 되나요? ABC, ABC에서 BC, ABC가 되겠죠. 자, 요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프리픽스와 서픽스라는 것은 이렇게 한 글자씩 떼면 그것들이 모두 다 주어진 ABC, ABC에 대한 프리픽스와 서픽스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하나를 더 떼보면 어떻게 되나요? ABCA와 CABC가 각각 프리픽스와 서픽스가 될 겁니다. 자, 이번에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를 떼보면 ABC와 ABC, 똑같네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더 떼보면요, AB와 BC, 또 하나 더 떼면 A와 C가 되겠죠. 정의에서 SPIP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픽스와 일치하는 가장 긴 프리픽스라고 했으니까 일치하는 걸 찾아볼게요. 자, 요거는 서로 다르죠. 안 되고, 요것도 서로 다르니까 안 되고, 요것도 다르고, 요것도 다른데 요것만 완전히 동일하죠. 그러면 저희가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느냐? SP6의 값은 3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SP6라는 값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얼드만큼 이동할지, 미스매치가 발생했을 때 이동하는 거리를 이 SP6 값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텍스트는 ABC, ABC, ABCD고요. P는 패턴은 ABC, ABCD예요. 그리고 그때 SP6의 값은 3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스트링 매칭 어떻게 한다 그랬나요? 텍스트와 패턴을 왼쪽 얼라인을 시키고 차례대로 비교를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A와 A, 이거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매치됐다. 매치됐고, 두 번째 B와 B 매치됐죠. 세 번째 C와 C 매치됐죠. 차례대로 쭉 매치를 되다가 어디서 미스매치가 나느냐? 7번째 위치에서 미스매치가 난 거예요. 그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7번째 전까지 SP6까지는 텍스트와 패턴이 모두 같은 문자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림을 다시 잘 보시면, 자, 여기가 매치됐기 때문에 같은 문자죠. 그런데 또 뭐가 같은 문자예요? 요렇게 패턴 안에서 ABC, 프리픽스 ABC와 서픽스 ABC가 동일한 거죠. 그러면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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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세 개의 작은 리드 블럭이 동일하게 되니까 요것을 그대로 요만큼만 옮기기만 하면 당연히 요 세 칸, 텍스트의 4, 5, 6과 패턴의 4, 5, 6과 패턴의 1, 2, 3이 서로 공통되는 위치에 놓이게 되고, 그렇다면 이거는 당연히 추가로 비교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패턴 매칭을 다시 시작하면 될까요? 비교를. 그렇죠. 미스매치가 난 위치부터 다시 비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를 하면, 자, A와 A가 일치하고 B와 B가 일치하고 C와 C가 일치하고 D와 D가 일치하죠. 더 이상 패턴이 없죠. 그러면 이걸 저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패턴 P가 어디에서? 텍스트의 네 번째 위치에서 발현되었다, 발생하였다, occurrence 했다 라고 표현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방금 그렇게 배열을 하고 봤더니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SP6를 이용을 해서 이동하는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어디에서 미스매치가 났느냐? 7번째 위치에서 미스매치가 났어요. 그래서 6개의 위치까지 봤고요. 그때 SP6의 값이 3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세 칸, 앞에 있는 세 칸만큼이 지금 끝에 있는 세 칸과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6개, 현재 위치 6에서 앞에와 일치하는 3개와 뒤와 일치하는 3개만큼은 빼주면 그게 곧 이동거리와 일치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값을 보면 6에서 값 6에서 3만큼 빼면 3칸 이동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칸 이동하면 딱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을 맞추어서 온라인 정렬을 딱 시켜서 우리가 정렬, 비교를 시작하는 부분까지 맞춰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일반식으로 써보면 현재 위치, 미스매치가 난 위치를 i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i개가 일치가 됐을 거예요. 매치가 됐을 거예요. 그걸 i라고 하고, 그렇다면 내가 이동할 거리라는 것은 i에서 spi만큼 뺀 거리를 이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방금 보셨던 spip도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이죠. 프리픽스와 서픽스, 패턴의 그 끝부분과 첫 부분, 끝부분과 첫 부분을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거를 비교해 가지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 예를 한번 보시죠. 예를 보시면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 자, 첫 번째 AA, 두 번째 BB, CC에서 쭉 매칭이 되다가 언제 미스매치가 나느냐? 12번째에서 미스매치가 났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디에서 SPIP 값을 찾아야 되나요? SP 바로 앞에 거니까 11P의 값을 찾아야 되는 거죠. SP 11P를 찾아봤더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서픽스가 ABC, AB고 프리픽스가 ABC, AB 일치를 해서 5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몇 칸 이동하면 돼요? 11에서 5를 빼니까 6칸만큼 이동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6칸을 이동했어요. 이동을 하고 다시 비교를 시작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또 미스매치가 났죠. 왜 그런가요? 보시면 미스매치가 처음 났던 값과 이동한 다음에 미스매치가 되는 값이 서로 똑같아요. 여기도 D고 여기도 D라는 거죠. 그러면 불필요한 비교를 한 번 더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SP 프라임 IP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SPIP와 기본적인 의미는 동일해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가 추가되는지 보시면 PI 플러스 1에 있는 캐릭터, 그러니까 지금 매칭을 하다가 미스매치가 난 위치에 있는 문자겠죠. 그 문자와 무슨 문자? 패턴에 있는 SP 프라임 I 플러스 1번째, 그러니까 이동을 하고 나서 다시 비교를 할 위치에 있는 문자가 서로 달라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된 게 SP 프라임 IP 함수의 값입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는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패턴은 뭐라고 주어져 있느냐? AAB, C, AABE 라고 주어져 있고,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SP 프라임 6, 6번째 위치에서부터 볼게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보면 되나요? AAB, CAA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프리픽스와 서픽스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뒤에서부터 하나씩 떼가고 앞에서부터 하나씩 떼간다고 하면 프리픽스는 AABCA, AABC, AAB, AAA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서픽스는 앞에서부터 하나씩을 떼간다고 하면 ABC, AA, 맨 앞에 A가 떼진 거죠. 그 다음에 BCAA, 그 다음에 CAA, AAA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거 서로 다르죠. 두 번째 것도 서로 다르고 세 번째 것도 서로 다르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똑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를 선택해야 되나요? longest length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가장 긴 거를 구하니까 AA와 AA가 SP 프라임 6에서의 값이 돼서 SP6 프라임 6 6은 2라고 나오면 맞게 계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와서 지금
12번째 위치에서 미스매치가 발생했기 때문에 SP11을 구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서픽스가 5개, 프리픽스가 5개 일치하죠. 그래서 SP11은 5가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D가 서로 동일하니까 비교를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요번에는 SP'11을 구해 보겠습니다. SP'12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픽스 AB와 서픽스 AB가 서로 일치를 하죠. 또 뭐가 다른가요? 미스매치가 된 위치가 여기는 D였는데 여기는 C가 되죠. 그래서 한 번에 쭉 이동을 하게 되면 AB, AB, C 해서 이 위치부터 다시 비교를 시작하면 됩니다. 어느 만큼 이동했나요? 현재 미스매치 난 위치가 12죠. 근데 이제 그 미스매치 난 위치 바로 앞을 비교하는 게 맞으니까 11에서 얼마만큼? 2만큼 하니까 총 9칸을 이동하게 돼서 10번째 위치에 패턴을 얼라인 시키게 된 겁니다. KMP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 KMP 알고리즘의 주요 함수는 비교 함수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AA, BB, CC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면서 매치냐 미스매치를 냐를 비교하게 되는데요. 그 전체 비교 횟수라는 것은 결국 몇 번 매치됐고 몇 번 미스매치 됐냐를 다 합하면 그게 결국 비교의 횟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를 한번 보시면 텍스트 T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패턴 P가 이렇게 주어져서 이미 2자리 정도는 이동을 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비교 횟수를 보면 매치됐을 때 한 번, 매치됐을 때 한 번, 매치됐을 때 한 번 쭉 가다가 미스매치가 나면 미스매치가 났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은 이미 비교를 한 거죠. 비교를 한 다음에 몇 칸만큼 이동했어요. 여기서는 4칸을 이동하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연속되는 프리픽스는 무시를 하고 10번째부터 다시 비교를 하죠. 그래서 또 매치가 되고 매치가 되고 매치가 되고 매치가 되다가 미스매치가 나면 또 이동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잘 보시면 매치된 수와 미스매치된 수를 보면 11111 가다가 미스매치된 위치들만 2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것들을 다 더하면 그게 바로 KMP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스트링 매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트링 매칭 문제라는 것은 텍스트 T와 패턴 P가 주어졌을 때 텍스트 T 안에 패턴 P가 있는지를 보고 만약에 있다면 몇 번 있었고 또 그때 어느 위치에서 그게 발생했는지를 찾는 것이 스트링 매칭 문제입니다. 그런 스트링 문제를 풀기 위해서 소개드린 것이 KMP 알고리즘이었고요. KMP 알고리즘에서는 SPIP라고 하는 함수와 SP'IP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비교 횟수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교 횟수를 다시 한번 보시면 선형 시간에 풀린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미스매치가 아무리 많이 난다고 해도 한 자리마다 2번씩 난다고 하면 텍스트 길이만큼이 총 비교 횟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 복잡도는 많아야 아무리 커봐야 빅 O의 2n이 되겠죠. 그렇다면 저희가 선형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